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에서 처음으로 붉은 수돗물이 나왔는데요. 20여일이 지난 지금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조사특위도 구성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정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좀처럼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인천시에서 관련된 브리핑을 또 한번 열었죠. 지금까지의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에서 처음 붉은 수돗물이 나왔으니까 오늘로 한 27일째입니다. 그동안 인천 서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수도꼭지 필터 색깔이 변했고요. 당연히 마음대로 쓸 수도 없었고 또 이 때문에 학교 급식이 연이어서 중단이 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정부 원인조사반은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수도 관로에 가해진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이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인천 서구 공촌 정수장에 원수를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근처 정수장에 물을 수계 전환해서 대체 공급을 했고 또 무리하게 이 과정에서 수압을 좀 높이면서 관 내부에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천시가 이물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작업을 좀 거치지 않았고 수압 상승에 따른 수질 관리 계획도 마련하지 않아서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서 환경시민단체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의 염형철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7일이나 계속해서 이 일이 계속된 건지 궁금한데요. 이 조치가 그렇게 어려웠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이게 비판을 받는 것인데 전혀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계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금처럼 그냥 거칠게 하면은 당연히 녹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속도를 천천히 올리고 그다음에 유량도 잘 조정하는 이런 매뉴얼이 있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선은. 그리고 또 이게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누군가가 있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자,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녹물이 나온다고 항의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안 받고 피하거나 또는 전화를 받으면은 자기는 내용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계속 돌리거나 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도리어 더 키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는 뭐 수돗물을 관리하다 보면은 녹물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 발생한 녹물 사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처를 하는 그 과정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동 대응에 실패를 했고 그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인천시는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지만 환경부는 음용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돗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셔도 되는 걸까요? 수돗물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인천의 수돗물은 수돗물 수질 기준에 대체로 만족을 합니다. 근데 일부 시점이나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지금 몇 개의 값이 아직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준치 안으로 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의 상황이라면은 그런 경우는 잘못 측정을 했거나 내지는 뭐 저수조를 잘못 관리했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살펴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워낙 민감해진 상태고 몇 개가 지금 관리되지 않거나 내지는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값이 나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언제쯤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뭐로 볼 거냐라는 건데요. 우선은 인천시가 얘기한 것처럼 수질 기준이다라고 한다면은 대체로 지금 해결됐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도에는 아직 못 미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유 같은 경우가 일부, 그러니까 해명하지 못한 이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지역에서는 아직도 기준을 종종 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좀 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관로가 오래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로를 관리하지 않고 그 안에 쌓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뭐 관로만 고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이 저는 크고 네. 그리고 사고가 생겼을 때 이것을 잘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의 구축이라든지 어떤 조직 구조의 안정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좀처럼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정화 기자,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원인은 밝혀냈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박 시장 등은 이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요. 예.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인천시 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준비 중입니다. 바로 오늘 25일 본회의에서 결정이 된 건데 앞으로 피해 지역인 인천 서구 또 중구 강화 지역 의원 등 이제 10여 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특위를 좀 구성을 해서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또 인천시의 부실한 초기 대응을 짚고 재발 방지 대책 또 이런 추후 보상 문제 등을 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인은 밝혀진 상태인데 이게 문제 해결의 매듭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붉은 수돗물 사태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화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